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중요하지요. 재물운을 위해서는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요. 오는 12월 22일은 한 해의 재물을 흩뿌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동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애동지입니다. 동지 중에서도 애동지는 기운이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동지라는 뜻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만큼은 큰일을 벌이지 않고 탈 없이 넘기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동지는 양의 기운이 아직 싹트기 전이라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는 날이지요.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고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나 무심코한 행동이 재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큰 의식이나 행사를 피하고 담담하게 보내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방법이었지요. 애동지를 무사히 넘기면 다음 해의 재물 흐름도 안정되고 탈 없이 흘러간다고 하지요. 오늘은 애동지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물론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꼭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애동지는 동지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음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요. 동짓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해가 길어지며 양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겨울이 끝나고 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애동지의 애는 어리다는 뜻으로 기운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동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반대로 노동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운이 완전히 익은 동지로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애동지를 노동지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는 아직 기운이 약하고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애동지는 큰 의식이나 큰 행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팥죽을 쓰는 풍속도 집안에 따라 달랐는데 어떤 집에서는 애동지에 팥죽을 쓰지 않고 수수팥떡이나 다른 음식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한 기운에 강한 음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지요. 무엇보다 애동지는 무언가를 크게 버리는 날이 아니라 탈 없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운은 이 날만큼은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운이 약한 시기에 무리하게 복을 불러들이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조용히 집안을 정돈하고 가족의 건강을 살피며 하루를 담담하게 보내는 것이 애동지를 맞는 가장 현명한 자세이지요. 동짓날을 무사히 넘기면 겨울 동안 쌓아온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내년까지 안정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동지에 조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팥죽입니다. 동지하면 팥죽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동지만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팥죽은 붉은 팥을 사용한 액막이 성격의 음식으로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붉은색은 양의 기운이 강한 색으로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애동지는 기운이 아직 약하고 불안정한 날이기 때문에 강한 성질의 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상님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나 몸이 약한 식구가 있는 집에서는 애동지에 팥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요. 어른은 먹어도 무방하다고 여겼지만 어린 식구들에게는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금기라기보다는 조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팥죽은 노동지에 먹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기운이 충분히 익은 노동지에는 팥죽의 강한 기운이 잘 받아들여지지만 애동지에는 그 기운이 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집안에서는 애동지에 팥죽 대신 수수팥떡이나 다른 음식으로 대신하는 풍속이 생겨났습니다. 팥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죽보다는 떡의 형태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애동지에는 팥죽을 어른들이 먹는 것은 괜찮으나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은 피해왔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붉은색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애동지에는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가 많이 들어간 매운 음식이나 자극이 강한 양념은 몸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지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기운이 약한 날에는 몸이 그 자극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재물운과도 연결되는데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함께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연말이라고 해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역시 동짓날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기운을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어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동지만큼은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화 기능에 부담이 가고 몸의 기운이 소화에만 집중되어 전체적인 순환이 막히게 되지요. 동양의학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비장은 재물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비장이 약해지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재물도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비슷한 의미로 야식도 동짓날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인데 동짓날 밤은 더욱 더 음기가 강한 날이지요. 이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실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물이 새어나가는 틈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미 없이 때우는 식사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먹거나 스트레스로 먹는 것은 몸에도 좋지 않지만 기운의 흐름도 흐리게 만듭니다. 동짓날은 몸과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므로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금전운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날인 동지에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이날의 기운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오는 22일 동지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기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아는 것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요.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쌀밥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쌀밥만큼 기본이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쌀은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자란 곡식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지요. 애동지처럼 기운이 약한 날에는 자극적인 것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는 옛말은 바로 이런 날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미음이나 죽도 애동지에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팥죽이 부담스럽다면 쌀죽이나 호박죽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요. 죽은 곡식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아이들에게는 죽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재물의 흐름도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호박죽은 땅에서 난 호박의 기운을 받으며 재물과 풍요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좋습니다. 뿌리채소 역시 동짓날에 먹으면 좋습니다. 무와 고구마와 감자 같은 뿌리채소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며
겨울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고 있지요. 이 채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무는 소화를 돕고 묵은 기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식탁에 빠지지 않았던 채소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뿌리 채소를 먹으면 몸의 기운도 아래로 단단히 내려앉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밥상을 차릴 때 맑고 따뜻한 국물 음식도 동지에 적합합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자극이 없고 담백한 국물은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기운의 순환을 돕지요. 국물이 따뜻하면 배속부터 온기가 퍼지면서 전신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맑은 국물은 재물의 흐름이 깨끗하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하거나 기름진 국물이 아니라 맑고 깔끔한 국물일수록 좋습니다. 자극 없는 담백한 식사야말로 동짓날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상차림이나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먹던 소박한 밥상이 오히려 이날에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재물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팥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팥떡이나 수수팥떡은 애동지에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팥죽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죽이라는 형태와 그 양 때문이지 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팥떡은 팥의 상징성은 유지하면서도 죽보다 기운이 순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떡은 찰기가 있어 복을 붙잡아 둔다는 의미도 있어서 애동지에 아이와 함께 먹기에도 좋습니다. 팥의 붉은 기운으로 나쁜 것은 막대 과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먹는 것 외에도 애동지를 맞이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팥죽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애동지에 맞는 조용한 풍속을 따로 실천했습니다. 애동지에는 특별한 음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지처럼 큰 상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팥죽을 뿌리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지요. 오히려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풍속이었습니다. 크게 버리지 않고 담담하게 지나가는 것이 애동지를 대하는 가장 전통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하고 싶다면 떡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팥죽 대신 수수팥떡이나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던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팥의 의미는 살리되 부담을 줄인 방법이지요. 예로부터 떡은 찰기가 있어 돈복을 붙들어 둔다는 상징도 있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운을 순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는 것이 재물운에도 더 좋다는 것은 풍수의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애동지를 맞아 붉은 팥을 이용한 대체 액막이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전운 비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팥죽을 끓이지 않고도 팥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팥 한 줌을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에 담아서 집안이나 현관 또는 베란다에 두는 것입니다. 팥의 붉은 기운이 나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되 음식으로 먹지 않으니 부담이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약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마당이 있다면 땅에 뿌리고 아파트라면 화분에 섞거나 공원의 흙에 돌려주면 되지요. 이 방법의 핵심은 과한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환과 탈을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애동지는 복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팥을 두는 것도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작은 정성입니다. 마음을 담아두고 잊지 않고 치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동짓날에 행하는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모두 조용하고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애동지날에는 요란하게 무언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고요하게 하루를 채우는 날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크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날만큼은 작은 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날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동짓날은 음식과 풍속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애동지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니 이날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소비나 계약이나 투자는 동짓날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약한 날에 중요한 돈의 결정을 내리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이는 것도 이날은 놓칠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지요. 특히 충동적인 구매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애동지는 돈을 쓰기보다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해 재물운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 역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계획을 발표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은 애동지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지요. 기운이 불안정한 날에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들이 동짓날에 큰일을 벌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급한 것 같아도 하루 이틀 기다리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 다툼이나 감정 소모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부부 싸움은 평소에도 좋지 않지만 애동지에는 더욱 피해야 하지요. 이날의 부정적인 기운은 오래 남아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듭니다. 화난 말 한마디가 한 해의 복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조금 참고 웃으며 넘기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돈도 편안하게 들어오고 머물게 됩니다. 밤샘이나 과로 역시 동짓날에는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인데 애동지의 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밤에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잠을 줄이면 몸의 기운이 크게 상하게 되지요. 몸이 상하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며 그것이 곧 재물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하루만 일찍 자고 푹 쉬는 것이 다음 날의 금전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돈이 없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기는데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지요. 애동지는 기운이 약해 나쁜 말도 크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지요. 입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동지는 기운이 약해 작은 행동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도 이날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만 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루의 조심이 한 해의 재물운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동짓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애동지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지에는 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더하면 이날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요. 가장 좋은 행동은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을 가지런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은 집안 기운의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이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부엌은 재물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부엌 개수대를 깨끗이 닦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됩니다. 정리를 할 때는 버리는 것보다 가지런히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애동지는 무언가를 크게 바꾸는 날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지키는 날이니까요. 물건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두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복이 머물고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복이 떠난다는 풍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와 허리는 기운이 모이는 곳이므로 이곳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애동지를 나는 핵심입니다. 내복을 입거나 복대를 두르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재물도 편안하게 들어오지요. 차가운 것을 피하고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날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아이와 가족의 컨디션을 살피는 것도 애동지에 해야 할 일입니다. 기운이 약한 날이라 몸이 약한 식구들은 더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아이가 피곤해하지 않는지, 어르신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킬 수 있지요. 가족이 건강해야 재물도 건강하게 흐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그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일찍 자고 충분히 쉬는 것도 애동지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밤은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애동지의 밤은 특히 더 소중합니다. 이날 밤에 푹 쉬면 다음 날부터 기운이 회복되고 재물의 흐름도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쉬는 것이 가장 큰 실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며 집이 따뜻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애동지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이미 재물을 지키는 힘이 되니까요. 이렇게 오는 22일 동짓날을 금전운을 위해 잘 보내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애동지는 재물운을 위해 탈 없이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큰 복을 바라지만 때로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애동지가 바로 그런 날이지요. 기운이 약한 날에 무리하게 복을 불러들이려 하면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통적으로 동짓날을 무사히 넘기면 내년의 재물 흐름도 안정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날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2026년 한 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흐름을 만들듯이 애동지의 조심스러운 하루가 내년 전체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심하고 지킨 하루가 이미 복입니다. 무사히 넘긴 것 자체가 이미 재물을 지킨 것이고 가족을 지킨 것이며 집안의 기운을 지킨 것입니다. 애동지는 그런 날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담담하게 하루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가장 확실한 금전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동짓날을 맞이하여 어떤 음식을 드셔보실 예정인가요?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동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